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 김정은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측에 항의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해안포 사격 행위를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구두로 항의하고 사전에 작성한 항의문도 함께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항의문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 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이 발생하면 대북 전통문과 구두, 통신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라며 북측이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찰 활동 및 이행 실태 확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남북 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은 북한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창린도 해안포 중대는 김정은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km에 76.2mm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창린도는 9.19 군사 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미상의 포송을 청취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수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주최로 납북 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42년 만에 탈북한 가와사키 에이코, 일본인 납북자 마스모토 루미코의 동생 마스모토 데루아키, 또 북한의 고모 이노차 판초이를 빼앗긴 태국인 반종 판초이,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임 대표인 토모하루 에비하라,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오의 부모인 프레드 원비오와 신디 원비오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토 원비오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토 원비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북한 선박 와이즈 에니스트호를 압류할 금액을 받을 예정인 그는 독일에도 북한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유수 호스텔이 있는데 독일 정부에 요청하여 그것을 폐쇄하라고 요청했다면서 북한은 세계 곳곳에 숨겨진 자산이 있다. 스위스에 비밀 자금과 별장 등이 있지만 그 누구도 북한의 자산에 대해 도전을 한 사람은 없었다며 자신들의 목표는 이곳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토 원비오의 어머니인 신디 원비오는 북한은 악마이다. 악마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북한 전역이 포로 수용소이다. 라면서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에 가서 북한을 향해 당신들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갔지만 나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석한 데루아키 씨는 북한과 소통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족을 하루빨리 돌려받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 모든 납북 피해자들이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10년간의 군사복무도
최근에는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금 젊은 사람들 속에서 군 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병원, 군사동원부 간부의 고액의 뇌물을 고이면 아예 군 복무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군 복무를 기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처음부터 군 징집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시키려면 우선적으로 군사동원부에 인민폐로 5만 위안만 주면 구해 군 복무 명단에서 이름을 뺄 수 있다면서 당장 내년에 군대에 가야 하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벌써부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 간부들을 찾아가 암암리에 돈을 주고 군 복무 기피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과거에는 부모들이 전방부대나 복무 조건이 열약한 부대를 피하고 10년 동안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썼다면 지금은 관련 기관 모두에게 뇌물을 고여 아예 처음부터 군 복무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간부들이나 소수의 돈주들 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도 자식들을 군 복무에서 빼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이제는 돈이면 공화국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군 복무도 기피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한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를 방관하는 당국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내 외국 대사들이 활발한 트위터 활동을 통해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이 이들에게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외신에 트위터 등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현대 외교의 정상적인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평양의 모든 외국 대사관들의 서한을 보내 북한 사회에 관한 것들을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특히 트위터 활동이 활발한 일부 대사들에게는 북한의 안정에 조회되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즉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은 용인할 수 없다며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북한 당국의 경고 후 이들 대사들은 지난 12일부터 지금까지 트윗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룩스 영국 대사는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사진을 2차례 올린 게 전부이고 베리스트림 대사는 아예 트윗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책과 결혼, 운동, 놀이터, 추수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평양의 상점들, 금강산과 병원, 약품 등의 사진을 올렸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에 영국 외교부는 북한 외무성의 경고에 관한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영국 대사들은 영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이 권장된다고 밝히면서 트위터와 다른 소셜미디어는 현대 외교의 정상적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드 스칼랴트 사무총장은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나라 안팎의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해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대사들의 활발한 트윗은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감춰진 진실들이 드러나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들은 이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스칼랴트 총장은 그러나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라며 소셜미디어는 어느 대륙에서도 흔한 외교의 중심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출신인 영국 민간단체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평양 시민들의 단순한 일상마저 공개를 꺼리는 북한 당국의 비정상적인 조치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국제 이미지만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북한만이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혹독하게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한 북한산 수산물 가공품인 말린 해삼이 11월 들어 중국 국경 도시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 관련 소식통은 대형 건어물 상점들에서는 북조선 해삼을 사고 판매합니다라는 한글 문구를 상점 유리창에 붙여놓은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수출 금지 품목인 북조선의 말린 해삼이 불법 밀수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말린 해삼은 북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수산물 가공품이기 때문에 밀수를 통해 들어왔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중국 시장에서 드러내놓고 거래하고 있는 것은 중국 당국이 대북 제재 품목에 대해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연길시의 한 주미 소식통도 서시장이나 훈춘의 시장에 가보면 북조선에서 들여온 말린 해삼을 파는 상점이 많이 눈에 띈다면서 북한산 말린 해삼은 고급 중국 요리의 재료로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식재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말린 해삼은 북한 내부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외화벌이 효자 상품으로 꼽힌다면서 전국의 모든 수산사업소들이 해마다 10월이 되면 해삼 채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해삼은 수온이 섭씨 8도 이상 20도 이하에서 활동하고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여름잠을 자는 특이한 체질이어서 조선반도 해역에서는 10월부터 3월 중순까지가 해삼 채취의 적기로 해삼을 채취해 말리고 가공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11월이 북조선 말린 해삼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논평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북한산 말린 해삼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 현지 유통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 자유북한 방송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